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1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86일입니다. 14일만 있으면 1200일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54페이지예요. 의식 지도 해설 54페이지에 이 책을 읽는 법이 있어요. 네. 호킨스 박사님의 저술과 강연 방식은 소위 좌뇌식, 우뇌적 이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모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식혁명 초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총체적 패턴 인지를 통해 대상을 알게 됩니다. 총체적 패턴 인지를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길은 그저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해는 완결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서술 방식으로 조장됩니다.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빈약한 형용사나 사례들만을 사용하는 대신 반복을 통해 생각들은 동나고 완성됩니다. 그 개념은 완료되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3장을 읽을 때의 마음은 1장을 읽을 때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접근법은 바람직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은 친숙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이해는 완결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서술 방식으로 조장되는데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빈약한 형용사나 사례들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나의 반복되는 생각들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우리는 뭐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좌뇌의 고정관념일 뿐이다. 끝까지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순서부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좌뇌의 고정관념 뿐이다. 이것은 진부한 뉴턴 물리학적 방식으로 모든 사건이 선형적 순차를 따라 일어난다고 세상을 보는, 선형적으로 A 때문에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뭔가 선형적인 어떤 이렇게 여파가 있다라고 보는 거, 일어난다고 세상을 보는 제한되고 또한 제한하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근시안적인 이 형태는 실제에 대한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기원합니다. 우리의 훨씬 더 광대하고 진보한 포괄적 관점은 가장 진보된 물리학과 수학, 비선형 이론의 정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직관에 의지합니다.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직관. 그래서 저는 가능한 최대로 비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 주제들을 진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어떤 학구적인 지적 능력이 요구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개념들을 명백해질 때까지 순환하여 같은 개념들을 명백해질 때까지 순환하여 반복하고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더 큰 이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비행기로 새로운 지형을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지나갈 때 지형은 모두 낯설게 보입니다. 두 번째 돌아볼 때는 참조할 수 있는 몇몇 지점을 찾습니다. 처음 볼 때는 낯설고 두 번째로 돌아볼 때는 참조할 수 있는 몇몇 지점들이 보이고 세 번째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단순 노출을 통해 마침내 친숙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타고난 패턴 인식의 메커니즘이 그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 반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제 모든 것들이 반복을 통해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시작하든 끝에서 시작하든 당신은 이 책이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된 것의 귀결로 세상을 바꿉니다.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의 귀결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꿉니다라는 이 핵심 지점을 순회한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우리 자신의 의식 수준에 아주 약간 상승하는 것조차도 세상에 큰 이익이 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 수준이 약간 상승하는 것조차도 세상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식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단 하나의 사랑 어린 생각이 그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강력하다. 그래서 단 하나의 사랑 어린 생각 사랑 어린 생각 자체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강력하다. 당신이 길을 건너고 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하여 길을 건너고 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하여 그 존재에게 사랑과 희망을 보낸다면 그것은 시어머니나 선생님 혹은 누구든 당신이 화가 난 사람에게 아침 내내 했던 저주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선생님 혹은 누구든 당신이 화가 난 사람에게 아침 내내 했던 저주들, 아침 내내 밤새 저주를 해도 길고양이를 통해서 사랑을,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보낸다면 이것조차도 다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 내내 저주하다가 사랑을 하고, 저주하다가 사랑을 너무 웃긴다.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근본적 수준이 아닌 증상의 수준에서만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위력은 반발력을 만들어내며 결국 위대함 대신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위대함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위대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 위대함. 위대함은 내면에서 나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용기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세상이 변화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지. 이 책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변할 때 이 세상도 같이 변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즉,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우리가 만지는 물건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더욱 좋게 변화합니다. 참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업과 이걸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사업은 안 하고 옆에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되고 있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냥 그래도 또 이제 또 이렇게 지켜보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뭐 어쨌든 사랑과 화가 나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보내야 된다 하잖아요. 참 큰 사랑,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망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상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태, 사랑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영감을 주고 치유하고 보양하고 격려하며 모든 것을 더 좋아지게 하는 고요한 힘입니다. 사랑은 영감을 주고 스스로의 치유가 되고, 그렇죠? 보양시켜서 격려하고 모든 것들을 더 좋아지게 하는 고요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비국소적이고 비선형적인 상호 연결된 우주 에너지의 방사이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제일 일이 잘 되게 하는 거는 뭐죠? 우주의 힘을 사용하는 사랑의 힘이 더 강력하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에서의 사랑이 단주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생명의 어떤 작은 일부라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이 인류 진화에 기여한 선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 없이 보물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지도 없이 이 보물이 발견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이 비선형,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렇게 수치로 알아듣게끔 표현을, 한 장으로 다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전반부, 후반부, 현재를 모든 것들이 의식지도에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그것을 선택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손으로 미래의 방향키를 잡습니다. 매 순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프렌 그레이트 박사,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 교수이자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대학의 명상 프로그램 수립 책임자인 그레이스 박사는 사랑의 힘, 완전히 변모된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2019년도에 포함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호킨스 박사님에게 헌정됐고 박사님의 안내에 따라
2008년에 설립된 501,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인 여기에서 출간되었대. 501이라는 설립된. 그래서 프렌 그레이스 박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어, 머리말, 그렇죠? 이제 돌아보면 여기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머리말과 들어가면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기반 일부 또 들어갈게요. 61페이지예요. 일부에서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 지도의 배경과 과학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배경과 과학,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요. 일부에서는 여러분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끌개장과 지배장 개념을 접할 것입니다. 끌개장과 지배장 개념을 접한다. 다음은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로 다년간 임상 진료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임상 진료를 하셨을 때 경험, 그렇죠? 이 이야기는 사랑의 끌개장이 두려움의 끌개장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끌개장과 지배장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두려움의 끌개장이죠. 끌개장, 어떤 것을 끌고 오느냐의 끌개장보다, 두려움보다 사랑의 끌개장이 지배적인, 강력하다, 지배적인 게. 그래서 그게 그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베티는 34세였지만 여의고 회식하여 그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베티는 양팔 가득 종이 가방을 들고서 진료실에 들어왔다. 종이 가방 안에는 각기 다른 건강식품 제제, 비타민, 영양보조제, 56병이 들어있고 특수식품이 담긴 봉투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세균 공포증으로 시작되었는데 곧 주변 모든 것이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베티는 전염성 질병에 걸릴까 봐 아주 두려워했고 그것이 이제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읽었던 모든 무서운 이야기를 믿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을 무서워했는데 숨쉬는 공기, 피부에 닿는 햇살도 무서워했다. 옷감의 염료가 무서워서 흰 옷만 입었다. 진료실에서는 의자가 오염되었을까 두려워 절대 앉지 않았다. 처방전이 필요할 때마다 베티는 아무도 만진 적 없는 처방전 묶음 중간의 종이에 써달라고 요청했다. 엄청 심각한 거죠. 게다가 처방전 묶음에서 자신이 직접 그 페이지를 찍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것을 만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어쩌면 직전 환자와 익숙하면서 내게 세균이 묻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항상 하얀 장갑을 꼈다. 종국에는 다시 진료실로 오는 길이 너무 두려워서 전화 진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전화로 베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집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거리로 나가기조차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도, 강간범, 대기 오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동시에 침대 속에 머무르며 더 악화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온갖 다른 두려움들이 심해지는 것을 무서워했고 자신이 미쳐가는 걸까봐 무서워했다. 미쳐가는 걸까봐 무서워하면 미쳐가잖아요. 근데 베티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안 될까 봐 무서웠고 부작용이 있을까 봐 무서웠다. 두려웠다. 하지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약을 먹지 않는 것도 싫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알약이 목에 걸려 질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제는 자신의 건강보조식품조차 중단했다고 이야기했으니 처방약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베티의 두려움은 뭐든 마비시켜서 어떤 치료조차도 소용이 없었다. 베티는 내가 가족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고는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 무서웠다. 나는 완전히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베티를 도와줄 수 있을지 수주 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내 나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마침내 나는 놓아버렸다. 마침내 나는 놓아버린 거야. 놓아버렸다. 나는 다음 사실을 그저 완전히 받아들이며 내맡김의 안도감을 경험했다. 놓아버리고 완전히 받아들이며 내맡김의 안도감을 경험했다. 베트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베트를 돕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남은 일은 단지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야. 그냥 다 놓아버리고 사랑만 하고 있어. 그게 사랑이 되려면 신념을 지워야지 돼요. 이렇게 되려면 그렇잖아요. 나의 두려움. 신념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게 지워져야 사랑이 올라와요. 두려움 때문에 이게 판단 분별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냥 베티를 사랑스럽게 떠올렸고 사랑 어린 생각을 자주 그녀에게 보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가? 저기 서울에 송파구에 계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나는 쉴 때도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야 바쁜 사람이야 그러시는데 몸은 가만히 계시면서 명상하시면서 전국을 관할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사랑 어린 생각을 자주 그녀에게 보냈다. 그렇죠?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면 저는 베티에게 가능한 많은 사랑을 주었다. 가능한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러면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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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사랑을 주기보다는 막 이제 저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저게 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게 아이고 그냥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게 저 따위로 아이고 하면서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하지 사랑을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막 이렇게 연민 어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쵸. 근데 명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생각을 명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이구 저게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 따위밖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엄청 안 좋은 파장을 일으키고 어이구 저걸 그냥 내가 그냥 어이구 내가 도와주나 봐라 하면서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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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와 원망.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 치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티에게 가능한 많은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사랑 치료를
한 2, 3개월 한 후에 2, 3개월 동안 했대요.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2, 3개월 동안 강력한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깊은 그 사랑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죠? 3개월, 2, 3개월 한 후에 마침내 그녀는 진료실로 올 만큼 충분히 좋아졌다. 2, 3개월 동안 이렇게 심각한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그쵸? 이 정도 심각한 건 없는 것 같은데, 2, 3개월을 계속 존재를 사랑으로 생각을 계속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사랑 치료를 2, 3개월 하는 푼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진료실까지 못 오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뭐, 집안에서는 균이 없나요? 천지백갈로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균이 있잖아요. 균이 있고, 화장실도 뭐, 당연히 그렇고 있잖아요. 너무 균이 다 없어도 문제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진료실로 올 만큼의 충분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야, 이거는 사업적으로 쓸만하네. 그치? 사업적으로 할 만한 거네. 그쵸? 네. 네. 사업적으로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적으로 조건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미팅할 때도 자주 써야 될 그런 거다. 진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베티에게 어떤 병식도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될 어떤 병식도 생기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고, 두려움과 억눌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베티는 심리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너무 무섭다고 말했고, 그래서 결국 몇 달, 몇 년을 넘게 치료하며 내가 했던 일은 어떻게 해요?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그쵸?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하느냐 이거죠. 사랑보다는 어이구 불평불만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 불평불만 안 해도 불평불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사랑과 같은 높은 진동이 낮은 진동. 베티의 사례에서는 두려움이 낮은 진동이죠. 두려움. 내가 두려움의 진동을 갖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그 두려움, 내 거를 해결해야 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려움에 치유 효과가 있다는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불평불만과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게 왜 그런 건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식 수업에 화수토의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계속 이제 해가면서 참 아직 공부해야 될 길이 한참 멀었다. 그거를 이제 봐요. 불평불만이 올라오니까 으이씨 하면서 으이씨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또 다시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부분은 한 6줄은 내일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지도의 개관으로 또 넘어오기 전에 하고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네, 네.